저는 마포을에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국회의원 들어온 손혜원입니다. 40년 디자이너 생활을 끝내고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다시 할 일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하고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일들이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는 일이었고요. 지금 마포구에서는 제가 특정 소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겠지만 홍보위원장으로서는 다시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당의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가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 이러이러를 어떤 걸 집어넣으실까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뭐 영달보다는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해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또 저보다 또 약한 사람들이나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발벗고 나서서 돕는 것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지금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40년을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다른 일에 관심을 뒀던 적이 없고요. 저야 뭐 디자인 서비스, 브랜딩 서비스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른 마음을 먹은 적이 없이 한 길을 왔다는 것이 저는 제 스스로한테 기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 꿈은 뭘 갖고 계셨어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미술에 재능은 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저는 수학이나 물리를 참 좋아했어요. 미술적인 감각하고 이과 성향이 합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어떤 직업이라면 건축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참으로 오랫동안 건축가의 꿈을 어릴 적에는 이제 꾸곤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디톡스가 많이 나와서 짱구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업계에서는 이제 제가 손씨잖아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그래서 히트 상품을 많이 냈다 해서 제가 손을 대면 금이 된다 해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해서 마이더스란 이름 뭐 그냥 적당하게 지금도 사용합니다. 유효한 것 같은데 이건 이 변명은. 우리 당을 글쎄 그물을 만들어낼 텐데 큰일 났습니다. 잘 자고요. 자고 그러게요. 잔다. 자고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예. 운동 중에서도 어떤 거 하세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해서요. 잘 하죠. 그래서 헬스도 좋아하고 땀 흘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혼자 스스로 저하고의 싸움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 게임을 좋아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볼링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활비만 대주면 볼링 선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골프를 배웠는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요. 제가 11개월 만에 싱글을 쳤어요. 전혀 못 하시다가. 네. 처음 시작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갈비뼈가 2번 부러졌어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 좀 기억나시는 거? 중학교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장르가 하나 있었는데 추리 소설을 좋아했어요. 요즘 정수일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 중에 그 뭐 우보천리라는 책 있잖아요. 이제 그런 책이나 그리고 저는 곰브리치 사형미술사라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전기 작가들의 전기 책들을 좀 옛날에 많이 봤었어요. 요새는 이제 정치 책들을 좀 많이 봐요. 그동안 정말 평생 안 봤던 책이거든요. 장르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정치사를 몰랐어요. 작년부터 우리 당의 정치사도 좀 보게 됐고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좌우명은 처음처럼이었어요. 시영 박사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지금 그 사소한 그런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가슴 속에 존경하는 인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3분이 있었어요. 항상 얘기 잘했는데 한 분은 제가 신영복 쌤 좀 좋아해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걸 배웠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저를 교회에 다니게 한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우리나라 아주 큰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그분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분 또한 시영 목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을 얘기할 때 제가 상당히 김종인 박사님이세요. 항상 그 세 분을 제가 멘토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정치를 보는 눈이라든지 이 당당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저한테 많은 지침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항상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서 좀 이제 환영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그 소신이 굉장히 실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었고, 제가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한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의 교육이 이게 전인 교육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품격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는 생물 시간이면은 1년에 한 번씩을 생물 선생님이 봄이면은 나가서 튤립 구근을 우리한테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봄이면 늘 튤립 구근을 심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심은 구근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이 싹이 나는 걸 보고. 그래서 1년에 이태리 가곡 한 곳씩을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때 외웠던 그 가곡을 지금도 다 외워요. 근데 그것이 외국 가면 얼마나 큰 쓸모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성적이 좋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품격과 그런 상식과 그런 어떤 인문학적 정서, 그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할 제 어떤 제 감성이 있다면 감성의 틀을 잡아준 그런 6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정교과서 배우면서 도종환 의원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옛날에 제 고문 변호사였다가 미리 국회의원이 됐던 게 진선미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1987년인가, 97년인가, 96년인가 그때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김근태 의원의 후원의 사무국장을 했던 국회의원이 유은혜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요. 제 남편이 김근태 의원하고 대학교가 동창입니다. 네, 그건 알죠. 네, 중도진보. 중도진보.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러신가요? 제가 가운데하고 진보가 좀 섞인 건데. 제가 성향이 조금 진보적이잖아요. 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 나아지기 위해서 좀 앞으로 많이 노력하고 잘 만족 안 하고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3명의 멘토분들한테 이제 와서 느꼈어요, 그것을. 똑같은 성향이 있는 것이 저하고 비슷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좀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보다 약한 사람들, 저보다 이제 제가 조금 할 만한 여건이 될 때 항상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좋아했고요. 지금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 진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작년 7월에 당에 올 때 문 대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거 치르려면 국회의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정치라고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홍보위원장을 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터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왕 갔으면 국회의원을 해야 됩니다. 비례도 1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1번 감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 대표나 김종인 박사 비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생각. 모두가 다 저는 비례를 보셨죠. 문 대표님도 비례였고요. 문 대표님도 비례 1번 생각하셨다. 그리고 김 대표님도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례 1번이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죠. 하면 1번인가 보다. 저는 비례를 하나 보다. 근데 뭐 비례 신청도 안 했어요.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근데 그냥 이제 정청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에 큰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것이 그렇게 제 꿈이었고
그렇게 집착을 했다면 제가 그렇게 던지고 나왔겠습니까? 김 대표가 오실 때 최고위원을 하고 있던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이제 문 대표님이 이제 김 대표님한테 모든 정권을 이양할 때 그 최고위원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이걸 내려놓게 하게끔 정청래 의원을 약간 옆에서 좀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탈락될 줄 몰랐어요. 김 대표님께서 탈락시킬 마음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굉장히 미안했고요. 그리고 우리 보수층, 우리 진보의 이제 젊은 층들이 이틀 만에 그 조사에서 5.5%가 빠졌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다간 이거는 우리 지지층들이 다 돌아서게 되면 이 선거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 젊은 층을 결집을 시키는데 제가 이 자리를 대신 나가서 이제 재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창의력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비례대표를 했다면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지역구에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나를 지지하는 어느 한 그룹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든든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당에서 김 대표님이 어려운 순간을 당하거나 힘들어지실 때는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다면 저일 겁니다. 지금 그분이 힘이 세고 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김 대표님이 힘들고 외로울 때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저는 김 대표님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죠. 너무 오랜 동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저는 김 대표님에 대해서 뭐 다른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전통 문화, 전통 공예 쪽을 제 전 재산을 바쳐서 그쪽을 이제 산업을 육성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단도 하나 만들고 박물관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쪽은 예를 들면 정말 청년 실업에 있어서도 그쪽이 너무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빈부격차도 너무 심각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 축소판 같이 너무 어려운 집단이에요. 저는 국회의원이 될 때 처음부터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 관련된 전통 문화가 한국의 미래에서 그것이 컨텐츠로서 돈이 된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이 안에서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제 곁에 모였고요. 국회의원들 분들도 함께 같은 뜻을 갖고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